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제 예전 영상에서 금융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돈의 흐름부터 파악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쓰여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융시장은 1금융, 2금융, 3금융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저축에서 1금융은 시중은행, 2금융은 저축은행, 3금융은 캐피탈이라고 말씀드렸죠. 부동산에서 1금융은 부동산 중개소, 2금융은 경매 및 공매, 3금융은 부동산 신탁인 리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에서 1금융은 상장 주식, 2금융은 선물 옵션 파생 상품, 3금융이 비상장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항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시장이든 1금융은 돈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2금융도 시장이 재미없어진 지 몇 년 됐죠. 그러면 이제 돈 벌 수 있는 곳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3금융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각 3금융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의 3금융은 캐피탈입니다. 개인이 캐피탈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이 부동산 신탁인 리츠에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캐피탈과 리츠는 거대 자본을 가진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수익을 기대하면 안 되는 개미들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시장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개인이 3금융에 투자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주식의 3금융인 비상장 주식, 장외주식 시장이죠. 장외주식 또는 비상장 주식은 개별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하면 대부분 주식을 생각하십니다. 그죠? 주식 투자자분들은 주식시장을 얼마나 알고 하실까요?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보면 잘 몰라서 또는 위험해서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주변인들이나 매스컴에서 위험하다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위험하다고 알고 계신 거죠. 개인적으로 공부해보고 알아보고 나서 관심을 떼거나 위험도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소문으로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참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이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로또는 하실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일주일간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최고조에 올라가는 거니까 게임의 재미와 짜릿함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주식을 하는 분들로 넘어가서요. 그분들이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성공적인 수익을 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에 성공하려면 주식시장의 특성을 알아야만 하겠죠. 그리고 무엇이 위험한지, 그것을 극복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일반 주식 투자자분들은 단순히 주식 투자 관련 도서 한두 권 읽으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주식 관련 영상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대부분 하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개미라고 표현하는 거죠. 주식시장은 서로가 적인 곳입니다. 개미의 적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외국인, 두 번째는 연기금 및 기관 투자자. 이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투자합니다. 그리고 각종 정보도 많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사들이고 던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 간혹 수익을 위해 가짜뉴스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금이 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외부적인 변수가 많고 주체도 알 수 없고 큰 자금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돈도 없고 정보도 없고 이런 개미들은 그저 물에 휩쓸리고 바람에 나붙기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장 기업의 주식은 유통 가능 주식과 불가능 주식이 있습니다. 불가능 주식은 기업의 대표이사 및 특수 관계인들이 주식입니다. 회사 내부의 정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의 주식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됩니다. 유통 불가능 주식이 이런 거죠. 이는 전체 주식의 30%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식의 가격은 유통 가능한 주식이 좌우하게 되고, 유통 가능 주식이 70% 이제 남았죠. 여기서 외국인이 한 30% 이상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연기금과 기관이 한 20% 정도, 나머지 한 10% 조금 더, 이 정도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이지만 여기서 외국인의 지분이 문제가 되죠. 30% 이상이지만 실제 유통 가능 주식에서 계산해 보면 50%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외국인이 매수하면 가격이 오르고 매도하면 하락장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그런 능력이 있다 해도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식수, 한마디로 자금이 없는 개미는 버틸 수 없는 곳이잖아요. 아주 소수의 개미들만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또와도 비슷한 건데 주식하는 분들은 로또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사활을 건 것처럼 하신단 말이에요. 사활을 걸었다고 공부를 더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 소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개미들에게 이슈가 되면 뉴스에 나오죠. 더 많은 개미들이 달려가게 되고 외국인과 기관은 빠져나오면서 수익을 얻게 되죠. 코인 시장이 그랬었잖아요. 유명 TV 프로그램에서 코인이 나오니 다들 벌떼처럼 달려들었고 코인이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랐죠. 자본시장을 잘 아는 이 경험자들은 그때 아주 잘 이렇게 헤쳐먹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시장이 바닥을 쳤고 빚내서 코인을 샀던 사람들은 바닥을 못 버티고 털고 나갔죠. 그때 전문가들은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상장 주식 시장에서 개미들이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는 첫 번째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 대표 및 이해관계자 또는 특수관계자죠. 두 번째, 어마어마한 화력으로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외국인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연기금 및 투자기관, 증권사 이렇게 되겠죠. 이 모두를 이겨야 개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게임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하는 것이고요.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들을 이기기는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기려면 저는 지금 완전히 폐인처럼 살고 있어야 됩니다. 비상장은 제안서를 확인하고 일일이 체크해보고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시차를 나가보고 가치가 있겠다 싶으면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비상장은 시간이 넉넉하죠. 수익률도 상장 주식보다 굉장히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비상장 주식이 전부 안전한 건 아니죠. 제가 투자 제안서 평가하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단위가 아니라 1000만원 단위 이상의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자세하고 확실한 정보를 달라고 문의를 주세요. 실제로 큰 돈이 들어가서 투자 실패하는 것보다 돈 100만원 써서 안전성을 더 높이겠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고급 정보는 제가 영상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가지고는 있죠. 이제 개미분들은 가치평가 방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장 시장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눈에 익히면서 추가로 상장 시장도 같이 보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점증적으로 더 많은 것들이 보이시게 되고 그때 상장 시장을 실제로 두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은 연습을 많이 하시고 실력이 쌓였다 싶으면 2부 리그 한번 경험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1부 리그 가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아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은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수시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것 있으시면 댓글 언제든지 달아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